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오늘은 1967년생 정미생에 대해서 운세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67년 정미생 21년이 되면은 55인가요? 예, 그렇네요.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아내요. 거의 이제 한 바퀴 다 살아가네요. 산전수전 다 겪었겠죠, 그죠? 경험도 많고 지혜도 생기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만만찮죠, 그지? 자, 67년 정미생 양띠는 많은 양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붉은 양띠죠. 우리가 뭐 색깔 구체에 갖다 입히면은 붉은색 양띠에 붉은 양이 실제로 존재하나 모르겠네.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좌우지간 양띠 21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자, 67년생 양띠는 내년에 21년 신축년이 되죠, 그죠? 이 띠가 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띠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본인 자신이 아니고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고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흔히들 띠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운세를 많이 보는데 엄연히 말하면은 약간 좀 잘못된 거죠, 이제. 본인의 운명은 타고난 사주팔자에 태어난 날의 하늘의 천간 기운이 있어요. 그게 본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심 인계 중에서 하나를 타고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띠. 그래서 정미생 같은 경우는 정미생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게 이제 운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미생은 띠는 갑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그 의미가 다르고 을로 태어난 사람한테 그 의미가 다르고 병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그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정보가 다르다는 얘기. 근데 그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 내지 전생과 관련된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상을 보시려 그러면은 보시기 전에 본인이 무엇으로 태어난지 아셔야 되거든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요즘 많이 알고들 계신데 모르시면 댓글에다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음력, 양력으로 구분해가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요. 예, 그래 하시고 나가는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자막칠을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자기 섹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기 해당 분야에 들어가서 그죠? 물론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다 보시도 관계없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자, 이거는 태어난 일간을 대비해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나마 실제로 사주 보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물론 태어난 달, 태어난 일, 뭐 시까지 다 사주로 보면 더 좋지만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거는 실제 사주 감정을 해야 되는 상이고요. 이거는 본인이 태어난 천간의 기운과 그 다음에 태어난 해, 이거는 정미생이죠, 그죠? 그 해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일어날 상, 신축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래 하시고 참고가 되신다면은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번 갑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갑으로 태어나신 분, 정미생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갑목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반드시 나무는 아니지만 그냥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미지가 나무라는 건데, 갑목은 큰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예. 자, 나무로 태어났는데 저 갑목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에 깔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향 중에 최에 대한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 뻗어 나가려는 성향, 그러니까 진취적인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장서려는 성향, 대장하려는 성향, 내가 내는지 하는 잘났네 하는 성향. 잘났죠? 그게 쭉 뻗었으니까, 그죠? 나무가.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갑목은, 앞장서려는 거예요. 남을 리드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리더,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교육계통에도 좀 많이, 있고, 정치 이런 쪽, 쉽게 말해서 어떤 우두머리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잘, 굽히려 그러지 않고, 잘 뿌렸으면 뿌려졌지. 자존심도 강하죠.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실리적으로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이건 베이스의 성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주 구조 따라서 드러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감추어진 자기 내면의 성향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성향은 조금 다르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성향은 또 십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성향 중에서 용에 해당하는 성향인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성향이고요. 그러한 갑목의 성향을 가진 이제 갑목이 정민년에 태어났어요. 정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기본적으로 상관생재, 재물에 대한 큰 어떤 기인에 해당 재물을 가지고 놨거든요. 그리고 그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수단수완이 좋고 상당히 능력자라 볼 수 있어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런 어떤 조상이나 전생으로부터 주어진 본인의 어떤 정보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능력은 상관이라는 능력인데 저게 또 잘못 발휘가 되면은 또 집안을 한번 엎어먹기도 해요. 본인은 아니죠. 이제 조상 때 그렇게 한번 크게 한번 엎어먹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저거는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 수완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쉽게 말해서 말하는 능력, 언변 능력, 사회적인 활동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발달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전생과 조상과 관련된 본인한테 주어진 능력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냈는데 저 재물은 재물도 되고 어떤 결과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작품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게 기인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이제 잘 가지고 와가지고 써먹을지 못 써먹을지는 태어난 달이라든지 태어난 시에서 이제 하고 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사주 전체를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정보가 그런 재능이 주어졌어요. 그 긴 재물, 큰 것도 긴 재물과 기인에 해당하는 어떤 능력 발휘 이런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갑목이 저게 정민년에 태어나면은 상당히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영특하죠, 그죠? 손년에 천재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저게 태어난 월과 시에서 잘 받아주면은 그 천재성을 본인이 잘 써먹을 것이고 그거를 거부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잠깐 소년시에 천재성을 발휘했다가 또 끝나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가 참 정밀하게 봐야 돼. 사주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자, 저러한 갑목이 정민에 태어나서 그런데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21년 소띠의 운을 한번 볼까요? 역시 소띠에도 이 갑목은 내년에 정제정관
굉장히 올바른 재물과 일정한 재물과 그리고 올바른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거든요. 그것도 또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운도 좋고 직장, 직업운도 좋고 그래서 68년생 54세니까 지금 새로 직장을 가지는 않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만약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면 직장운이 굉장히 좋고, 만약에 기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나 그러면은 내년 직장에서 좋은, 어떤 소식이 있겠죠, 그죠? 주로 승진운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귀한 재물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귀한 직장도 주어지고, 그런 한 해라 볼 수 있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운 자체가 내년은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내년에 약간은 주의해야 될 상이 있는데, 상과 남자는 장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쪽의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있고, 이제 여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경금, 남자는 또 자녀의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녀.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남녀공이 내년에는 직장운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골치 아픈 일은 내년에 좀 직장과 관련돼서 골치 아픈 일은 내년에 좀 정리가 되는 해라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남자분 조금 조심할 부분도 있네요. 내년에는 처가 약간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여자분은 내년에 자녀가 조금 건강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도 조금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남자 관계에 있다면 내년에 정리가 되는 해네요. 예, 정리되면 좋죠. 골치 아픈 정리되어버리는 게 좋죠, 그죠? 그런 게 조금은 이제 유의할 상이고, 좋은 거는 남녀공이 다 내년에 직장운, 직업운, 명예운, 뭐 이런 쪽, 그지? 재물운도 좋고, 예, 그렇네요. 예. 자, 참고하시고, 태어난 월별로 한번 볼까요? 계절별로. 저 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본인이 뿌리가 튼튼하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저 조상과 관련된 태어난 정미년, 전신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예, 그리고 내년에 충분히 좋은 재물과 직장 이런 게 다 좋은데, 양력으로 3월 달에 태어나신 분은 내년에 약간 파재의 기운이, 재물을 깨먹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남자분은 여자를 좀 극하는, 여자한테 손상을 입히는 그런 운이 있어요. 양력 3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거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 양력으로, 지금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이, 2, 3, 4월 달이 입추이 지나야 해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이거든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굉장히 활동이 많아지는 해거든요. 본래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정미생이 아주 활동이 많아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아주 재능이 능수능란해요. 수단수완이 좋고 능력자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 양력으로 양력으로 8, 9, 10월. 가을에 태어나면 금의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직장운, 관운, 재우 이런 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예운 이런 쪽도 좋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 겨울은 양력으로 11, 12, 그 다음에 1월달.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주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문, 공부, 라이센스, 그리고 어떤 이상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이론가, 그러니까 어떤 뭐 교육 이런 쪽도 해당되고, 그죠? 그런 쪽으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주라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간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건 아웃라인만 말씀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오행상으로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나무를 비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을목은 간목과 비유 대비돼 가지고 우리가 뭐 흔히 뭐 초목, 뭐 농작물, 뭐 덩굴식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상징성이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보다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은 을목은 굉장히 끈질기고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면이 있어요. 굉장히 약한 것 같아도 아주 끈질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함부로 얕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약하게 보인다고. 얕보았다가는 큰일 나요. 저 강한 넝쿨이 똘똘 말아가지고 묶어버리죠. 근데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구부렸으면 구부렸지 꺾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 간목처럼 앞장서 가지고 내가 낸다 하고 잘난 체는 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이지혜도 밝고 그죠? 이런 식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근면성실하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 이제 저러한 을목이 정민년에 태어나면은 68년 태어나면 어떤가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식복이 좋죠. 식복과 재물복이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미생이 을목으로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식복과 재물복이 좋아졌어요. 조상과 관련돼서 그러한 정보가 좋아졌거든요. 그러한 복이 좋아졌으니까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어떤 전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수단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재물도 만들어내는 쪽이거든요. 일단 그러한 정보가 좋아졌어요. 그것을 내가 내 거로 만들느냐 못 만들느냐는 이제 태어난 달이라든지 일시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실 전체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조상과 관련된 그런 정보가 좋아졌어요. 자, 저 이제 을목이 그럼 내년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운은 을목은 신축. 예, 내년운은 을목은 조금은 스트레스 운이에요. 어떤 직장과 관련된 스트레스 운, 남자는 자식과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 운도 있고,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있고, 보니까. 그 남녀 공이 다 마찬가지, 직장과 관련돼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관제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쪽도 조금 눈에 보이고, 그죠? 여자분도 마찬가지에 여자분은 어떤 남편이나 남자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뭐 관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내년에 을목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자기 어떤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 강하게 오면은 건강도 좀 해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을목은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스트레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정민에 났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약을 또 가지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조상이나 전생과 관련돼서 내년에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약을 가지고 있네요. 조상과 전생에서 그 약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될 것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떤 중간 과정에 약간 곡절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 내년에 을목이 한복과 그 뭐 계절별로 한복과 봄에 태어나면은 양력으로
2, 3, 4월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을목이 굉장히 뿌리가 튼튼하고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상과 주어진 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 어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봄에 태어나도 기본적으로 정민년이 을목이 봄에 태어나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자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화해의 계절. 여름에 을목으로 태어나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활동성이 뛰어나고 수단, 수완, 머리가 좋고 순발력 이런 것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한마디로 능력자라 보시면 됩니다. 능력자.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재물도 만들어내고 오지랖도 좀 넓다 볼 수 있겠죠, 그지? 이런 식이네요. 상당히 재주가 많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또 심리도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는 또 저렇게 여름에 태어나면 약간 남자에 대한 운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금에 태어나게 되면은, 을목도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쪽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은, 그것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또 주어지거든요. 조상과 전생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하고, 극복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겨울은 양력으로 11일, 12,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그죠? 해자 추월, 수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을목은 기본적으로 공부와 학문에 대해서 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쪽을 해가지고 전문직 계통으로 나가면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전문직 계통으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겠네요. 겨울에 태어나시게 되면은.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을목에 대해서 전체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주의할 상황이 뭐가 있나 볼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가 조금 건강에, 특히 딸이, 그지? 건강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 보니까. 그리고, 직장의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남녀 직장의 변동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가 쌓일 수, 그러니까, 직장 이동이 있으면은 좋은 자리에서 안 좋은 자리를 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이 조금은, 직장 운은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양질의 직장에서 좀, 질이 좀 떨어지는 직장, 직업, 이런 쪽으로도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이 조금은 챙기셔야 돼요.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존에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이라면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특별히 경금, 기토, 정화, 식신. 여자분은 자녀 중에 딸이 조금은 건강 쪽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쪽이 있고, 나머지 식신. 남자분은 장모님에 대한 건강이 조금 우려가 되고, 이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가 되겠네요. 재물도 일부 조금은 내년 좀 다치네요. 잠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의 유통 흐름이 조금은, 그 현금의 흐름이 내년에 조금은 갇히는 해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하시고, 자, 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불이에요. 태양과 같은 불. 우리가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불, 따뜻한, 뭐 햇빛, 뭐 열, 뭐 이런 식이죠. 자, 저 병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따뜻한 기운을 가졌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애들고 애의가 바르고 실제로 표정이 밝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병화는 그죠? 낙천적이라고 볼 수 있겠나? 물론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 아닌데 야오지간 겉으로 보는 거예요. 속은 아닐 수도 있죠. 자, 저 병화가 정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정민년 68년 태어나면은, 네, 상당히 주관이 강하고, 경쟁심, 내지, 승부욕, 이런 쪽이 좀 강하네요. 예. 그리고 자기 그런 생각대로 뭘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도 강하거든요. 액션. 자기 주장 주관이 강한 거예요. 그런 쪽에 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병화가. 물 같은 성격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불이 불을 만났으니까. 거기다 목골을 만났으니까. 예. 그러한 기본 성장이 베이스에 이제 깔리가 돼. 조상과 관련돼서 이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활동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런 쪽에 정보도 상당히 주어지다 봐야 돼요.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돼서 그런 정보가 주어졌네요. 자, 저러한 병화가 이제 내년은 2021년 소띠의 운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라. 기본적으로 상당히 본인이 뭔가 액션을 해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싶어 하는 해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겠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겠다,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 내지 뭐 기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확장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재물까지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취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하셔도 되겠어요. 물론 사주 전체를 이제 봐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아마 충분히 감수를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태어난 월이나 일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은 태어난 저 68년 그러니까 이제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기운에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저질러도 돼요. 예. 그런데 반드시 정확한 거는 정밀 감정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무작정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80, 90%입니다. 10명 보통 액션을 취하게 되면 한두 명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베이스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계절,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인데, 예, 기본적으로 봄에 태어난 병화는 공부운, 학문운, 그런 쪽에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부터 어릴 때부터 공부라든지 학문에 내 상당히 열의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가지고 뭘 할 것인지는 태어난 또 시라든지 뭐 월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겠죠, 그죠? 일 같은 거는 일단은 그런 쪽으로 본인의 내공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릇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화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해도 또 불이 강한 해인데 굉장히 불 기운이 강하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저거는 정말로 너무 강하거든요. 내가 냈는데 저 불길을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아주 그냥 그야말로 불같죠. 그죠? 에너지가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강한 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가 참 중요한데, 그거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걸 쓸 수 있는 어떤 용도가 있으면 참 좋아요. 일단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태어난 불은.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난 불을 한번 볼까요? 병화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재물운이 강하게 좋아졌거든요. 재물, 돈.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돈을 다루는 일, 물질을 다루는 일 이런 쪽이죠. 뭐 직장 생활하게 되면 금융관계 일 이런 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물복은 재물이 크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내가 다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1월 달인데 태어나게 되면 일단 관운이 좋아서 관운, 직장, 명예운 이런 쪽으로 잘 주어졌거든요. 그런 쪽이 잘 주어졌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에 대한 운이 또 좀 잘 주어졌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게 또 너무 강할 때는 나한테는 또 스트레스를 작용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직장, 직업은 이런 쪽은 연결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상과 같이 특히 또 저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상당히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남을 위해서 쓸모 있는 일을 해주면은 본인은 스스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돌보고 챙기면서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상과 같이 병화로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불인데 정화는 병화와 다르게 우리가 뭐 자연 상태에서 현이 이제 뭐 밤에 뜨는 달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저 정화는 그냥 문명의 불, 우리가 이 전기불 이런 데 하기도 하고 어떤 지혜의 불, 깨달음의 불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화는 약한 듯 하지만 굉장히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화의 기운, 정열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병화처럼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은근히 매력적이에요. 여자가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매력적인 분 좀 많아요. 자, 저 정화도 마찬가지 병화와 함께 굉장히 밝고 따뜻한 그런 기운이거든요. 실제로 사람도 표정도 그렇다 봐야 돼요. 속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속은 지지를 봐야 돼요. 겉은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 정화도 역시 굉장히 사람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저 정화가 정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정민년 68년도 태어나면은 나하고 똑같던 또 정화에다가 밑도 식신.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고 먹을 복을 타고났어요. 조용한 가운데 먹을 복을 타고났거든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그러한 복이 주어졌어요. 자,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태어난 달이라든지 태어난 일, 시에서 조화가 잘 되면은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고 평생을, 그렇지 않으면 잠깐 어렸을 때 잠깐 누렸다가 저거를 본인이 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조상과 관련돼서는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게 어릴 때 정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 정화가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은 신축년인데 식신생재. 네, 정화도 내년에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는 일을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런칭을 하는 해라 볼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즉, 뭐 재물, 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게 되겠죠, 그죠? 특히
어떤 전문성이 있는 일을 본인이 꽤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평소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 그런 쪽의 일을 어떤 하고 싶어서 일을 저지르는 해거든요. 예, 일단 저질러도 괜찮아. 전체적인 상황은 베이스는 좋거든요. 왜냐면은 조상과 전생과 관련돼서 힘이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액션을 할 때는 사주 전체를 감정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베이스는 좋지만은 실제로 액션을 할 때는 좀 더 정밀한 세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자,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정화가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목에 이제 태어나서 어떤 공부운, 학문운, 이런 쪽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겠죠.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살리는 일, 이런 걸 하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도 강하고, 그 육체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불의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이 좀 너무 기운이 좀 강해지거든요. 강해지면서 에너지가 강해지는 건 좋은데, 이제 그걸 쓸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용할 때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유익한 곳, 생산적인 곳에 쓸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태어난 일이라든지 태어난 시에서 그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사주가 좋아지거든요. 일단은 여름에 태어난 저 정화도 기본적으로 건강과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화가, 정미생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이제 금의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금은 정화에서는 재물과 관련, 돈과 관련된 거요. 물질과 관련된 그런 쪽의 감각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일, 이런 쪽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또 재물을 다루는 직장, 물질을 다루는 직장, 쉽게 말해서 금융계통도 좋고, 뭐 돈을 다루는 쪽도 좋고, 숫자나 수리를 다루는 쪽도 좋고, 이제 그런 쪽에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달, 수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직장, 직업운, 명예운, 이런 게 좋거든요. 관운,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좋고, 또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기본적으로 항상 어디 가나 환영을 받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데,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는 건 좋은데, 희생 봉사하는 건 좋은데 본인 몸과 마음도 항상 챙기시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자, 정화가 내년에 2021년도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볼까? 경금이, 재물이, 현금 흐름이 조금 막히네요. 예, 현금 흐름이 일부 좀 지체가 될 수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건강도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도 조금은 챙기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예.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흙을 흙, 무토, 태산, 큰 산, 뭐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의 상징성 비유로 나타내는 거니까. 자, 지금 무토는 기본적으로 중한 맛이 있죠. 그런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의를 중요시, 믿음을 중요시 여기죠, 그죠?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묵직하다 볼 수 있는 됩니다. 속을 잘 안 들여다 볼 수도 있고, 남녀 문제에서는 조금 깝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저 무토가 이제 정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기본 정민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올바른 학문.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학문과 관련된 그리고 그 학문이 굉장히 경쟁심, 승부욕도 있고요. 그게 또 기인의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학문, 이거는 내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관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똑똑한 게 아니고 안으로 그냥 내공에 있는 그런 똑똑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이 깊고 이런 식이죠.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당히 지적 능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게 전생과 관련된, 조상과 관련된 자기한테 주어진 정보거든요. 그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직업적인 승모하면 좋겠죠. 그거는 이제 태어난 월이나 일이나 시에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또 끝나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그것을 끝나볼 수 있거든. 그래서 사주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무토가 조상과 관련된 그런 정보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내년 2021년 소띠의 운을 한번 볼까요? 무토가 소띠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 강하게 들어오는 해네요. 어떤 경쟁심, 승부욕을 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겠다. 승부를 거는 해네요.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를 하겠다는 쪽이도 my way go 하는 해인데 결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결과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내일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는데 기본 베이스는 좋아요. 괜찮아요. 왜냐면은 태어난 해, 정민은 조상과 전생과 관련돼서 에너지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든지 액션을 취하시도 결과가 좋게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셔도 되겠다. 특히 또 기인의 도움자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기인의 도움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액션을 할 때는 사주 전체를 디테일하게 감정해 보는 게 좋아요. 운명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 감정을 해가지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죠? 자,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이제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에 목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관운이 좋거든요.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쪽이 좋습니다. 남녀 관계없이 그죠. 여자는 남편과 관련된 그런 운이 좋을 수도 있고 그지. 일단 그런 쪽에 기운이 강하게 좋아졌거든요. 그게 직업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 쪽이나 직업, 명예, 이런 쪽, 명예 쪽에서 또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난 해와 정미년과 맞물려 가지고 역시 공부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학문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좀 문제가 있는데 공부가 더 필요가 없는데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고, 물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적 능력을 쌓고 그 어떤 내공이 실력이 출중하면은 태어난 시나 일이나 시에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죠? 어떤 이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다음으로 가을에 태어나면은, 가을은 금의 계절인데 양력으로 8, 9, 10월.
무토가 8, 9, 10월 가을에 태어나면 능력자예요. 굉장히 수완이 좋고 능력이 있고 다재다능하고 상당히 머리 샤프하고 순발력도 있고 능력 뛰어나죠. 이제 액션이 빠르고 한마디로 그냥 손오공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능력을 사회성도 뛰어나고 자기 주관도 뛰어나겠죠. 그죠? 상당히 능력자. 그러니까 한 개를 배우면 세 개, 네 개를 써먹는 그런 인기응변이 뛰어난 사주라 볼 수 있겠어요. 가을에 태어난 거죠. 좋죠. 그죠? 요즘은 저런 능력자가 좋습니다. 전문지 태어난 해를 보면은 굉장히 학문이 주어진 데다가 태어난 월에서는 또 그걸 써먹는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상당히 능력자를 볼 수 있겠어요.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토가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달인데 재물운이 주어졌거든요. 물질에 대한 감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재물, 물질에 대한 다루는 능력, 재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돈을 다루는 직업, 그러니까 금융계통, 또 숫자를 다루는 쪽, 금융, 회계 뭐 이런 쪽이죠. 재정 쪽, 이런 쪽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의 직업을 가지면 상당히 인연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절별로 또 봐드렸고, 그 다음에 내년에 주의할 사항이 좀 있나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남자 같은 경우는 축이 경금 식신. 남자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 조금은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정화, 모친도 내년에 건강이 좀 안 좋네요. 모친에 대한 건강도 좀 챙기실 것 같고, 정화도 있고, 기토, 형제간도 조금 그런 게 보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건강이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건강 내지 자녀 중에서 조금 깝깝하게 좀 이래저래 안 풀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기토, 그것도 형제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 그런 부분만 조금은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과 같이, 무토로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는 역시 자연 상태에서는 땅을 상징해요. 특히 기토는 돼지를 상징하는데, 기토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후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시하고 믿음직하죠. 그죠? 특히 기토는 돼지 어머니와 같은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본인은 힘들 수도 있어요. 신약한 경우에는. 자, 저러한 기토가 정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정민년에 기토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운, 특히 어떤 전문직에 대한 공부운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계통으로 나갈 가능성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과 공부도 되고, 문과 중에서는 뭐 인생에 관련 철학, 이런 순수 인문학, 이런 쪽 공부도 되고, 좌우전 학문이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학문과 관련된, 이런 쪽, 인생과 관련된, 어떤, 진리, 이런 쪽을 탐구하는, 그런 쪽의 학문에도 상당히, 일단은 본인의 내공을 키우는 쪽에 상당히 소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에 내공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똑똑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똑똑하다 볼 수 있겠거든요. 저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써먹을지 못 써먹을지는 태어난 달이라, 태어난 일에서 이제 시에서 서로 조화되고 받침이 되어주면 써먹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못 써먹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주 전체를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구체적인 것은. 자, 저러한 기토가, 내년에, 한번 볼까요? 내년에는 신축이라, 2021년도 속기에는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액션을 하는 해거든요. 본인이 평소에 해왔던 전문적인 일이 있다면은 내년에는 능력을 발휘한 해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일을 하는 걸 또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좌우지간 내년에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 액션을 해가지고 성과도 낼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뭐 성과는 크게 뭐 개의치 않고 내년에 무조건 액션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할 수 있겠죠, 그죠? 해도 되는 게 태어난 해가 정미년이라는 저 기운이 본인의 충분히 베이스가 되고 뿌리가 되어 받쳐주기 때문에 내년에 일을 저질러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본 베이스는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 막상 뭘 액션을 할 때는 특히 뭐 돈이 들어간 이런 액션을 할 때는 정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감정과 검토와 계획과 즉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자,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저 기토가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인데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이 좋아요. 직장, 직업, 명예운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또 그런 쪽에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런 쪽이 될 가능성이 많고 요즘은 여자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 명예직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인연의 가능성이 더 많이 있어요. 태어난 해, 공부운과 맞물려 가지고, 충분히 그런 쪽으로, 관운이, 직장 직업운이 좋을 수 있겠어, 보니까. 예. 자,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볼까?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은 태어난 해 정미와 맞물려 가지고, 또 공부운이 들어왔거든요. 학문이 들어왔는데, 공부를 위한 공부, 너무 공부만 하면은 좀 그래요. 너무 공부를 하는 건 해가지고 내공을 키워가지고 내가 실력자가 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써먹으려고 그러면 태어난 일이라든지 태어난 시에서 그런 글자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문을 해가지고 아주 전문직 내지 좋은 어떤 이론가가 되겠죠, 그지? 좋은 직장에서, 그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금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적기토가,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많고, 수단수완이 좋고, 인경변도 뛰어나고, 태어난 해의 저 내공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써먹는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능력자, 사회성도 좋고 어디 가서 뭘 잘하는 쪽이죠. 상당히 좋네요. 가을에 태어나면은 진짜 능력자네, 손오공이네요. 자,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냐 볼까요? 겨울에 태어나면 기토가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은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인데 겨울 태어나면은 재물운에 주어지고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 이런 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서 뭐 사업가로도 성공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이나 어떤 돈을 다루는 일, 숫자 수리를 다루는 일 이런 쪽이 상당히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 쪽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좀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볼까? 경이라 상관. 남자는 장모님의 약간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또 형제간 건강 조금 문제가 보이고 정하니까 모친은 아닌데 모친과 관련된 형제간 뭐 이런 쪽 건강 약간 문제가 보여요. 직접적인 건 아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 자녀분에 대한 건강 내지 조금은 약간
침체된 그런 기운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간도 그런 게 좀 있고, 그런 남녀가 그런 공이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여자분도 마찬가지, 모친과 관련된, 내지 모친과 관련된 육친, 그쪽의 건강도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과 같이 기토로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시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 내지 뭐 금바위 뭐 이런 식으로 상징하거든요. 기본 성정이 굉장히 옳고 올곧고 정의롭고 또 강한 면을 가지고 있죠. 강직한 면, 뭐 이런 거, 정의, 뭐 이런 쪽, 그죠? 너무 정의 너무 찾다가는 본인이 손해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한 저 경금이 정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정민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경금이, 아주 올바른 정관, 관,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저건 정확하게 벼슬 하는 운이에요. 벼슬 하는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돼서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것도 긴에 앉아있는 쪽이거든요. 긴의 어떤 학문을 해가지고, 아주 올바른 직장, 직업, 요새, 옛날에 보면 벼슬, 요새는 말하면은, 정규직 공무원 뭐 이런 쪽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공부도 아주 올바른 공무원, 정상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사람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주 방정하다고 하죠, 방정. 아주 올곧게 이제 그런 정보가 주어졌죠, 그죠? 저 정보를 태어난 우리나 일시에서 잘 받아주면 가장 좋죠, 그죠? 못 받아주면은 순간 일시적인 어릴 때 운으로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보는 좋은 정보가 주어졌어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좋은 정보가 주어졌어요, 보니까. 자, 저 경금이 2021년 신축년 오늘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는 기인의 문서가 주어졌네요. 기인의 문서, 기인의 공부, 학문, 기인에 대한 소식, 이런 등등이 좋은데 그거는 이제 혼자만이 아는 같은 어떤 동료라든지 이런 쪽과 하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그런 좋은 정보가 주는데 그게 본인한테 더 좋네요, 보니까. 일단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나이가 58세니까 뭐 공부를 할 나이는 아닌데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 나이는 문서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본인이 평소에 문서를 잡고 싶은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잡는 게 좋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자,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저 경금이 봄에 태어나면은 봄의 양력으로 2, 3, 4월인데 목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정보, 숫자, 수리를 다루는 물질을 다루는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그쪽으로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직업도 그런 쪽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업가 내지 돈과 관련된 일 내지 그래서 금융계통 일 뭐 이런 쪽 그지. 안 그러면 수리나 숫자를 다루는 직업 이런 쪽에 인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마디로 재물과 관련된 일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인연이 많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화의 계절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태어난 해외 관운과 맞물려 가지고 또 관운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너무 관이 너무 씌어버리면은 오히려 직장 직업 명예운이 오히려 좀 변동성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운이 좋은데 조금은 약간 혼잡돼 가지고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두 번. 물론 그거를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관운이 좋아요. 일단은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쪽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한번 볼까요? 가을에 태어나면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단 본인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해요. 뿌리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의 건강이 튼튼한 걸 가지고 저 관을 잘 직장 명예 이런 쪽을 잘 감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볼까요?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그 다음 1월달 태어나게 되면 저 경금이 상당히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수단 수완이 좋고 재주가 다재다능하고 오지 인경변 내지 이런 쪽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예. 그런 쪽으로 잘 타고나다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겨울에 태어나면 경금은 능력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이제 계절별로 이제 봐드렸고요. 참고를 하시고, 내년에 이제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본인의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쪽은 좀 있네요. 건강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의 건강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내년에 직장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직장이 잘 나가던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좀 직장에서 조금 변동수 내지 어떤 정체가 되기도 해요. 잘못하면 약간 한직으로 갈 수도 있고, 그지? 내지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지? 그런 쪽이 좀 있네요. 이거 남녀 공이 다 같거든요.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약간 건강 문제 이런 쪽도 조금 신경 썼어야 될 것 같고, 자녀 좀 정체가 될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골치 아프는 뭐 해결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과 같이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를 상징하고 저 쇠는 어떤 정제된 쇠, 그야말로 이제 원석이 아닌 정제된 우리 쇠, 철이죠. 내지 보석을 상징하기도 해요. 상징성이죠. 저 신금은 굉장히 조금은 냉정하고 좀 자존심도 강하고 좀 내가 내는데 하는 깔끔한 면도 있어요. 자기 보석이죠, 보석, 그죠? 약간 냉철한 면도 있고 그래요. 때로는 좀 까칠한 면도 있고 그래요. 까칠하고. 자, 저 신금도 역시 강직해요. 하고 어리 뭐 이런 쪽을 중요시하죠, 그죠? 자, 저 신금이 이제 정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평관의 편이라. 기본적으로 약간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평관이기 때문에 직장식은 면에서 약간 힘든 기질이 센 직업 이런 쪽으로 조선과 관련된 인연이 주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공직계통이라든지 무관계통, 무관. 요즘 말하면 검찰, 경찰, 군인 등 이런 쪽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선과 관련돼서 그런 쪽이 주어졌고, 학문도 그런 쪽 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과 쪽 학문 이런 쪽이 또 공부문이 주어졌거든요. 물론 저게 조선과 관련되고 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월이나 일시에서 저걸 잘 받아주고 잘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잘 쓸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칠사라고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살인데 저 살도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는 글자가 다른 데 있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자, 저 신금이 내년 신축년 2021년 신축년 소띠에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본인과 같은 신디급에다가 편인에다가 내년에는 자신의 주체 주관이 좀 강해지면서
많은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펴게 되거든요. 많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게 되고, 약간은 이상주의, 공상주의로 흐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쪽은 좋아요. 생각하고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기획하는 이런 쪽도 좋고, 뭐 하여튼 어떤 사고하고 기획하고 하는 이런 쪽은 내는 좋아요. 그런 쪽으로 운이 강해졌으니까 그런 쪽은 하시면 되겠어 보니까. 예. 자, 이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별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신금이 임묘진 양력으로 2, 3,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에 관한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이 좋아졌거든요. 그쪽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직업을.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물질을 다룬다든지, 안 그러면은 금융과 관련된 일, 숫자와 수리와 관련된 일, 그런 쪽 인연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그죠.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화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게 태어난 연도 정민년과 맞물려 가지고 그쪽이 너무 좀 강하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직장, 직업은 조금은 변동성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자주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은 약간은 불리한데.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글자가 또 다른 데 있으면 괜찮아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있으면 얼마든지 별 문제가 없거든요.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금이 가을에는 가을 한 8, 9, 10월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몸과 마음이 튼튼해요. 주체성, 주관도 강해지고, 그런 베이스가 튼튼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가지고 태어난 저 해에 해당하는, 정민에 해당하는 평관, 관운, 지금 좀 센 직업, 기질이 센 직업도 얼마든지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겠어, 보니까. 예.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인데 수월 태어나면 신금은 상당히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능력자, 재주가 뛰어난 이런 쪽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재능이나 재주를 가지고 뭐 관을 다루기도 하고 또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등등 그죠. 사주 전체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재주꾼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단과 수완이 좋고 능력자, 손오공이라 보셔도 되겠어요. 사회성도 좋고 그죠. 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계절별로 이제 봐드렸고, 그 다음에 내년에 특별히 좀 주의할 사항이 있나 한번 볼까요? 예, 남녀공의 형제에 대한 건강운이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에 스트레스는 좀 많이 사라지겠네요. 사라지고, 내년에도 문서운은 조금은 한번 좀 잠기는 해. 문서가 조금 깝깝하게 좀 잠기는 해니까, 문서를 새로 잡는 것도 안 좋아요.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지?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남녀공이 모친에 대한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본인 나이가 54세니까, 이제 부모, 모친 나이들이 다 7, 80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건강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신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물. 저 임수는 우리가 흔히 뭐 바다나 호수 같은 큰 물, 대해 뭐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그런 상징성이고요. 자, 임수는 수랑성 기본적으로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속도 깊고 이런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 임수가 정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정민년에 태어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예, 정제의 정관, 예, 아주
그러니까 올바른 재물과 올바른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으니까 저 사주도 마찬가지 지능적인 옛날로 말하면은 그냥 벼슬, 녹봉을 받고 사는 사주죠.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에서 좋죠, 그죠? 예. 재물이 정확하게 주어졌고 관도 정확하게 주어졌으니까 저걸 내 거로 만드냐 못 만드느냐는 끝까지 가지고 못하느냐는 있느냐 없느냐는 태어난 월, 일,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월에서 저거를 만약에 배척을 해버리면은 그냥 잠깐 좋았다 말아버리죠. 어릴 때. 그런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재를 합했기 때문에 남자는 일찍 이성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일찍이. 여자도 마찬가지 보니까 일찍이 이성과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약하네요. 조금은 그렇네요. 공부하는 데서는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일찍 이성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은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건 좋다고, 재물 이런 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저 임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신축년, 2021년 신축년 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정인의 정관. 내년도 좋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문서운, 시험운, 좋은 소식운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아요. 그것도 좋고, 뭐 지금은 공부할 나이는 아니지만 시험을 본다면 시험운도 좋고, 문서 잡을 일이 있다면 문서를 잡았어요. 내년에 굉장히 좋은 문서거든요. 좋은 문서고, 직장 직업운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직장 직업운이 들어오거든요.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내년에 좋은 해입니다. 좋은 소식이 오는 해거든요. 자, 저 짐수가 이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봄은 2, 3, 4월인데, 기본적으로 능력자예요. 재능, 재주가 다양하고, 손오공이죠,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런, 심리도 강하고 그런 또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부부 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능력자.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재물을 또 잘 만들어내겠네 보니까 재물은 또 본래 태어난 조상 기운에서 주어졌으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한번 볼까요? 여름에,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상당히 어디 가도 환영받고, 그쵸? 예. 그리고 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름은 화니까 임수한테는 재물에 해당되거든요. 재물, 물질, 돈. 그쪽에 인연이 많아요. 직장도 그런 쪽, 직업도 그런 쪽이죠. 사업가가 되든지 안 그러면은 돈을 다루는 쪽, 금융계통이나 숫자 수리를 다루는 쪽, 뭐 이런 쪽, 뭐 재정, 뭐 회계 등등 이런 쪽, 그지? 그런 쪽과 관련이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문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공부하는 운이죠, 그지? 예, 좋네요.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도 하고 태어난 또 띠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재물이나 어떤 관도 잘 주어지고 저렇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어떤 관료, 공무원, 벼슬을 할 수 있겠죠, 그지?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가 잘 살 수도 있겠고, 그지?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뭐가 겨울은 양력으로 11, 12, 1월 달인데 해자축 수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베이스가 튼튼하죠, 그지? 그 튼튼한 베이스를 가지고 연애에서 주어진 저 재물과 관을 잘 써먹을 수 있겠어 보니까 예, 좋네요. 예. 자, 이상과 같이 이제 계절별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약간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경금이라 편인 골치 아픈 잡다한 것들이 내년에 정리가 되겠네요.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에 대한 건강이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 그리고 재물, 현금이 조금은
조금은 유통이 조금 잠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정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어요. 열어놨거든요. 열어놨기 때문에 괜찮겠어요. 그래도 일부는 잠기고 일부는 또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는 물을 상징하는 물 중에서도 호수나 강이 아니고 생명수, 운물물, 겨울물 내지 빗물 유용하게 쓰이는 물이죠, 그죠? 생명수라고 했죠, 그죠? 옛날에는 운물물, 요즘 뭐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마시는 물. 그 다음에 나무가 빨아먹는 물, 뭐 이런 등등, 그제?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는 물도 저 개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굉장히 쓸모가 있죠, 그죠? 언제 어디서나, 그죠?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쓸모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개수는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제? 그렇지만 본인이 너무 또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죠? 저 개수도 수기 때문에 지혜스럽고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수가 이제 정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겠느냐? 정민년 편제의 평관. 기본적으로 어떤 재물운이 좀 강하게 주어졌지만은 좀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운이거든요. 정보인데, 물론 저거를 이제, 태어난 달이나, 태어난 일에서, 잘 받아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물운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재물운이 강하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 재물을 너무 강하게 취하게 되면은 좀 스트레스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좀 잘 이렇게 조화를 시키면 괜찮아요. 일단 그런 쪽에, 일단 재물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저 개수가 이제 신축년에 내년 2021년 신축년 소띠가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편인의 평관이라, 네. 그때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또 어떤 좋은 소식운도 들어오는데, 저거는 약간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액면 그대로 믿으면은 거기에는 좀 안 좋은 게 들어있거든요. 나를 스트레스 주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소식이나 귀에 속기다는 이야기 내지 어떤 문서운 이런 거를 받아들일 때 그냥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안에 속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본인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그러고 두 번 걸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개수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내년에 개수로 태어난 사람은 문서운 같은 거는 안 잡는 게 좋아요. 잡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문서운 같은 거 일체 그런 쪽에 문서운 어떤 정보 소식운 이런 것 등등 뭐 귀에 속이던 이야기 이런 것 등등을 굉장히 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또 직장이나 직업 쪽으로도 조금 인연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따지가지고 2, 3, 4월이거든요. 태어나게 되면 개수가 기본적으로 아주 능력자,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액션을 해서 해결을 잘 하는 이런
사주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은 자기 식대로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본인의 어떤 기술 이런 것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독립의지 내지 자주 힘이 강하죠. 나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심리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능력이 있는까지는 좋은데 남편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의지할 건 의지하고 내 능력 발휘하는 건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여름에 태어나면 개수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달이거든요. 근데 본래 태어나기를 정민년에 태어나가 재물운이 강한데 또 재물운이 강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강해지는 거는 좋기는 좋은데 내가 힘이 약하면은 그 재물을 내가 다 관리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하면 재물에 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물이라든지 또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일. 재물이라면서 일이거든요. 근데 일이 내가 힘이 약할 때는 나는 일이 많고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걸 뒷받침을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재물운이 강하거든. 태어난 해에도 재물운이 강한 데다가 태어난 달까지 재물운이 와버리면은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일만 많아진다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자, 그리고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면 한번 볼까요? 개수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태어나면은 금수니까 일단 학문이 좋아졌어요. 공부하는 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조상에 주어진 저 정보, 저 큰 재물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충분히 아마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학문, 전문 지식 이런 쪽으로 내공을 많이 키우면은 충분히 타고난 연에 나와 있는 조상한테 주어진 저 어떤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겨울은 양력으로 11, 12,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일단 개수는 힘이 있죠, 그죠? 자기 뿌리가 근이 튼튼하니까 또한 마찬가지 저 정미연 그러니까 조상과 전생에서 주어진 저 큰 재물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그지? 예, 겨울에 태어나도 괜찮아 보니까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저 정미가 있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로 태어난 사람의 어떤 계절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에 신축년에 조심할 사항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예, 문서가 좀 묶이네요. 문서가 묶이면서 잠기거든요. 그래서 문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남녀 공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이 조금은 우려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모친의 건강. 그런 쪽도 그렇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경금이 있고 음수가 있고 정화 뭐 큰 문제는 없네. 약간 큰 재물이 약간은 또 잠기기도 하네. 돈이 조금 잠기기도 합니다. 재물이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구조 따라서 오히려 저 큰 재물이 좀 장기 푸는 게 좋아요. 장기 가지고 좀 문서로 바뀌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지? 네. 그 다음에 기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없어지는 해네요. 뭐 그건 별 문제가 없고 그런 문제거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네 보니까. 예, 그렇네요. 예. 자, 이상과 같이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지금까지